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하는 바람에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이 서정욱 변호사가 무려 13분이나 늦게 여러분과 만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 서정욱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 사법 적폐, 이 사법 불의에 대해서 한참 떠들었네요. 결국은 이제 그 재판은요. 예, 재판은 이제 그 정확성, 팩트, 이걸 이제 그 실체 진실이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신속성, 음, 신속한. 따라서 이제 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대이념이에요. 음, 실체 진실과 음흠, 그다음에 그 신속한 재판. 음, 근데 지금 사법부 보면 전부 이게 그 법에는 1심 6개월, 2심은 이제 4개월, 34개월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몇 년씩 걸리는 음, 이게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모든 재판이 같이 지연되면 이해할 수가 좀 있죠. 일이 너무 많다.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유독 권력형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이제 그 권력형 비리 재판만 지연되니까 그래서 이게 불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박사님도 말씀 아까 했지만 네. 김태우 수사관은 이제 대법원에 가 있죠. 음,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우리 부산의 유재수나 네. 박형철 이제 이제 1심 재판 아직 선고도 안 되고 구형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송철호 건, 조국 건 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편파적으로 권력형 비리 재판만 지연되니까 네. 이게 불이 아닙니까? 음,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 예. 선거법. 아, 바로 이제 선거 부정. 음, 선거법은 이게 유난히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원래는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몇 년 걸렸잖아요. 거의 뭐 3, 4년 걸렸잖아요. 네. 이게 바로 김명수 사법부의 한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조금 가까이 당겨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 좀 있거나 권세 있는 자들이 어쩌다가 그 피고인이 돼서 감옥에 있을 때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때 변호사들을 대거 사잖아요. 제일 먼저 주문하는 게 재판 좀 지연시켜 달라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재판을 이게 그 지연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어허. 기간을 이게 지나게 해달라든지 어허,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재판 도중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이제 그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추징이나 물수.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정관들하고 또 또 이제 이번에 그 도망가 버린 야 이것도 이게 사법 저는 불이라 봐요. 어허. 우리 그 유명한 라임 옵티머스 할 때 아, 그래요. 라임. 예. 김봉현이 예. 예. 검찰에서 이제 그 3번이나 구속 영장이나 보석 취소를 요구했는데 네. 그때 그 정관 로펌 LKB 하고 이제 법무법인 위 이 세 군데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전부 다 보석해 버렸잖아요. 어허. 그러더니 이제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아하, 예. 이것도 이게 저는 사법부 책임이 크다. 김봉현 네. 지금 이게 그 지명수배 내렸지만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그 분석과 해설을 듣겠습니다. 정진상이 말이죠. 예. 이게 곧 구속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 체포영장을 기각당해가지고 그래서요. 예. 근데 이거는 체포영장은요. 본인이 이제 그 언론에 출석하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발부할 필요가 없죠. 출석 안 하는 게 체포영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발부 안 한 거고요. 네. 뭐 제가 보기에 늦어도 다음 주 후반, 빠르면 이게 중반 소환 조사를 합니다. 네. 소환하면 이게 집에 못 나가요. 소환 조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 이제 그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다음 주에 보이고요. 네. 혐의는 이제 그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혐의는 이제 그 제가 누누이 말했던 천하 동의 1호의 700억 원 누구 거냐. 700억이 세금 빼면 428억이 돼요. 네. 이 돈이 이재명 척이랬잖아요. 이 말은 이제 김용, 정진상, 이재명, 유동규까지 이 돈이다. 이걸 이제 검찰에서는 부정처사 후 수뢰로 봅니다. 먼저 나쁜 짓을 해주고 네. 나중에 돈을 받는 거예요. 형량은 똑같아요. 이게 가장 큰 혐의죠. 700억 뇌물.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혐의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찔끔찔끔 받아 쓴 거 있잖아요. 뭐 5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이래가게 1억 4천이 됩니다. 예. 이거는 자기 집 앞에 CCTV 안 찍히려고 계단을 올라가 받은 것도 있고 어허. 술집에 유흥주점에 가가 현금 바꾸고 받은 것도 있고 증거가 장소와 방법이 다 특정됐어요. 아, 그래요? 그게 1억 4천 뇌물죄. 그 합쳐서 1억 4천이면 그것도 가중처벌이네요. 그것도 꽤 크죠. 1억이면 원래 10년 이상이니까 그것도 이제 그 상당히 그 큰 혐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이게 더 중요한 게 그 증거인멸 있잖아요. 네. 옛날에 유동규 압수수색할 때 증거인멸, 아, 전화기 버리라고 지시한 전화기 거. 버리라. 이것도 이제 그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적으로 가장 쉬운 거는 위례입니다. 위례 신도시. 위례는 이게 부패 방지법이에요. 뇌물죄는 요건이 엄격하죠. 그런데 이재명이 잡는 거는 위례부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례는 부패 방지법은 그냥 이게 내부 정보만 누설하고 대가 얻으면 부패 방지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익을 100% 다 몰수하게 반드시 돼 있습니다. 이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 다 이게 정보가 미리 샜잖아요. 네. 근데 정진상이 선에서 정보가 셀 리가 없죠. 이재명 결제가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법리적으로는 우리 법조인들은 위례가 이재명 잡기는 제일 좋다. 위례가. 그다음에 대장동. 그다음에 1억 4천.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크게 4가지 혐의로 정진상이는 영장이 청구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구속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김용희 구속 때 정진상이가 구속이 되면 예. 이제 이재명이가 큰 소리 쳤던 두 측근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나와 그 다음 순서는 이재명이죠. 그거는 이재명이 더 알걸? 그럼요. 결국은 이제 그 수사에 우리가 활용점정이라잖아. 네. 마지막 수사의 정점은 누가 봐도 이게 이재명을 잡아 있는 거죠. 그게 그 활용점정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위례에 이미 기소가 됐죠. 남욱이나 그때 이재명 이름이 18번 나와요. 위례에. 그다음에 두산건설이 성남FC 기소됐죠. 네. 거기에 이재명 이름이 30번 나옵니다. 30번. 네. 그다음에 김용희가 기소가 됐죠. 네. 거기에 이재명 이름이 57번 나와요. 어때 서울신문에 56번 써놨는데 제가 몇 번 살렸어요. 전문을 57번이 맞아요. 57번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정진상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죠. 거기에 이재명 이름이 102번. 102번. 점점 많아지네. 와, 18번. 그다음에 30번. 그다음에 57번. 그다음에 정진상이는 102번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수사가 활용점정이라 했잖아요. 네. 활용점정이 뭡니까? 용을 그릴 때 마지막에 눈 점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미 저는 이재명은 점이 그려져 있다 몸에. 활용점정이 끝났다. 점을 새로 그릴 필요가 없어. 이재명은 이게 이미 몸에 은밀한 부위에 김부선 씨가 정언했잖아요. 몸에 점이 있다고. 이미 활용점정 이미 점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제가 말했잖아. 18, 아니, 30, 57, 102 이미 점을 다 그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이재명은 지가 점이 없다고 어디 병원 가서 뭐 소견서도 내고 그랬다던데. 아니 어두컴컴한데 아주병원에 아주대학 자기가 수원에 있잖아. 아는 병원에 커튼 치고 어두침침한데 눈으로 대충 보면 점이 그게 보입니까? 밝은 데서 이게 다 이게 그 불을 제대로 켜고 검사를 해야죠. 아니면 이게 뺀 흔적이 있는지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그 이재명이는 이미 기소가 된 거다. 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도 앉아서 죽나 서서 죽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장애투쟁으로 당을 끌고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이 말이죠.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김대중이 밑에서 정치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갓 초선밖에 안 되는 이재명이 아무리 이재명이 개딸들이 무섭다 하더라도 내가 저것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나까지 죽어? 이런 생각들을 중진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가요. 제가 보기 갑옷을 5벌 입었어요. 이 말은 이게 오중 방어. 갑옷을 이게 5벌 입고 지금 이게 저항하는데 예. 첫 번째 갑옷이 금수완박. 내를 이렇게 방어해야 되는 금수완박. 그래요. 그러면 이게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갑옷이 당헌 개정. 당대표가 이게 기소돼도 당대표 하자. 그래요. 이게 예. 두 번째 갑옷이에요. 세 번째 갑옷이 배지. 배지 국회의원. 배지 달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갑옷이 당 대표직. 설마 이게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나? 이게 네 번째 갑옷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다섯 번째 갑옷, 오중 갑옷. 음. 이게 바로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가지고 장애 투쟁하고 서명하고 국정조사로 이슈를 바꾸면 그러면 이게 내가 방어 안 되겠냐? 그게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이게 장애 서명하고 투쟁하는 거 있죠. 이게 결국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니다. 이게 오중 갑옷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 갑옷을 뭐 5중 10중 껴입어도 갑옷 마음대로 안 죽습니까? 어디 사람을 죽일 때 창으로만 찌릅니까? 팽식일 수도 있고 불로 데워 죽일 수도 있고 예. 물에 빠뜨릴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검찰의 증거를 보니까 이미 그 증거가 차고 넘쳐서 제가 보기에 산을 덮고 바다를 메울 정도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재명의 저격수들 있잖아요. 그게 한동훈, 이원석 투톱에 네. 거기에 송경호 지검장, 고영곤 차장, 그다음에 특수 일부의 검사가요. 네. 총 검사가 특수부에 25명이에요. 그중에 18명이 정진상에 지금 투입됐습니다. 어허. 중앙지검의 특수검사가 총 25명 중에 18명, 음. 특수 일부의 부장 엄희준 부장, 그다음에 3부의 강백신 그 2명을 고발했더라고. 민주당에서 공수처에다가 피의사실 공표했다고. 그런데 이거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한 게 아니고 체포영장이나 모든 영장은 원래 공개되고 체포영장은 이게 본인들한테 정지상한테 준 걸 민주당 저거 공개한 거죠. 검찰이 공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서정엽 변호사 해설 들으시면서 오중 갑옷 얘기하니까 무거워서 깔려 죽네 그러셨는데 실제로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그 갑옷이 제일 정교하게 단단하게 그 갖춰졌던 군이 언제냐면 중세 기사들이에요. 예. 그렇죠. 중세 기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세 기사들이 그 제일 취약점이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면 못 일어나.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혼자서도 못 입어요. 이게 옆 하인들이 시중들이 입혀줘야 간신히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갑옷 때문에 기사들이 사라집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오중 갑옷 이거 깔려 죽어요. 그게 이제 그 십자군 전쟁 때도 좀 그런 게 있었고 예. 특히 몽골하고요. 예. 몽골 기병하고 이제 그 중세 기사도 싸울 때 몽골 기병한테 전멸한 게 기사들 많이 나오고요. 그럼요. 예. 저는 어제 제가 TV에서 예. 이 자들에게 말만 하면 삼인 성호, 삼인이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을 제일 처음 제가 최근에 쓴 거는 조국이에요. 그래요. 조국이가 삼인 성호했죠. 그다음에 쓴 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도 삼인 성호라 했죠. 그다음에 정진석이가 어제 삼인 성호다. 이러고요. 이재명이도 이게 창작 소설의 완성도가 낮다. 이재명이도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TV에서 그랬죠. 삼인 성호는 삼인이 없는 호랑이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 그 천화동인 1회 700억이 이재명 거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게 3명이 정언합니다. 제일 먼저 정언한 게 그 김만배 녹취록이에요. 김만배가 녹취록에 보면 이 700억은 그분 거다. 그분 거다. 여기 정량은 녹취록이 나오죠. 예. 김만배가 정언했죠. 그다음에 정언한 게 유동규입니다. 유동규가 이 700억은 이재명 거다. 내 거라 아니고 정언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남욱이죠. 남욱이 이게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정언한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김만배, 유동규, 남욱 이 3인이 없는 호랑이를 만든 게 아니고 전부 게 이재명이라는 그 호랑이 이놈이 범인이다. 이걸 3명이 일치해서 정언한 거죠. 이게 3인 성호가 아닙니다. 3인이 일치해서 진실을 밝혀서 이재명이가 범인이다. 이걸 일치해서 진술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증거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 3명이 네. 뭐 저는 충분히 정진상, 이재명까지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부수라는 사람이 그 체포됐는데 이게 이제 북한에 돈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안부수라는 자가 뭐 무슨 자격으로 지가 혼자 왔다 갔다 했겠어요. 결국은 그 이화영이랑 같이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 했던 이화영이랑 같이 했고 그 이화영이는 이 모든 보고를
부지사니까 지사한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이랑 이게 아주 직접적 연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요. 네. 이재명은 이제 그 뭐 사면 초과라는 우리 말이 있죠. 예. 사면 초과. 음. 이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 크게 보면 8면 초과고요. 8면 초과. 크게 보면. 그다음에 세분화식이 보면 16면 초과입니다. 이게 뭐 수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 이게 위례 뇌물 이렇게 쪼개 보면 16면 초과고 예. 크게 봐도 어. 4면 초과인데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대장동이나 이제 위례 백현동으로 이재명을 잡는 그게 이제 큰 줄기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줄기는 북한이에요. 결국 이제 북한 문제를 통해서 이재명을 잡는. 그러면 이게 그 북한은 어떻게 단계가 구성되냐? 실무는 전부 이게 안부수죠. 실무 책임자예요. 아하. 이 좌파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부수. 그다음에 그 위에 안부수 위에 이제 그 돈을 댄 게 김성태, 배상윤, 쌍방울. 쌍방울하고 KH, 김성태, 배상윤. 네. 이게 북한에 돈 된 거죠. 이게 그 위에 단계. 그다음에 그 위에 이화영과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이화영 구속돼 있죠. 이게 3단계고. 그다음에 정점은 리재명. 요즘 이게 이라고 LEE라고 써놨더라고. 글쎄. 모든 소리에 리재명. 결국 이게 대북 수사는 안부수가 체포되면 그 위에 김성태, 배상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화영, 이해찬, 해골찬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위에 리재명 이렇게 4단계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급물살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이제 사건을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시니까 사건을 많이 다루잖아요. 예. 이게 대충 보면은 이게 좀 이게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심증은 있죠. 예. 제가 근데 그 공개 방송에서 네. 박사님하고 방송을 해서 안부수 실명을 처음 까고 바로 이제 구속하라고 했고요. 네네. 그때 아마 검찰에서 출국 금지를 해놨어요. 아. 근데 안부수가 중국으로 밀항하려고 아하. 이 정보를 검찰이 이 정보를 뛰어납니다. 김봉이 도망간 것도 알았어요. 즉 김성태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런 헛소리한 조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정보를 알고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요. 네. 근데 서울숲 있잖아요. 성동구. 음. 서울숲 인근에서 체포해버렸습니다. 아하. 야, 저도 이게 검찰 잘 잡아요. 요즘 여기 핸드폰 위치 추적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체포가 됐고, 그다음에 그 수원지방법은 김경록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는데, 네. 지금은 이제 영장의 혐의는 이런 거죠. 영장의 혐의는 뭐냐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북한 가가지고 돈 준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남북 교류법 다 어기고 무단으로 준 거잖아요. 네. 자기가 직접 준 돈이 있고, 그다음에 쌍방울이 임직원이 가가지고 전북에 그 환전해주고 불법으로 외환 밀반출 기억나시잖아요. 예. 요게 안부수가 관여한 거. 수십 명 동원해서 했다면서. 예. 돈이 지금 이게 200만 불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돈이. 네. 크게 보면 이게 본인이 준 돈, 쌍방울이 준 돈. 그다음에 그 북한의 그림 있잖아요. 그림도 이게 그 45점 중에 42점을 밀수해 버렸잖아요. 요것도 이게 있고요. 네. 요런 게 공소장에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공소장 요래 돼 있어요. 제가 말한 거. 네. 근데 진짜 안부수가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안부수하고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 안부수가 주위 사람한테 내가 이게 결정적으로 완전히 골로 가는 게 죽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제일 걱정했던 게 도망치려 했던 게 이 정도가 도망치는 게 아니고 가장 겁낸 거는 코인. 암호화폐. 이거 걸리면 나 완전히 죽는다. 코인 있잖아요. APP 427 아시아 태평양 그 있잖아요. 협회 APP 427이라는 코인을 20억 개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KBS 임직원 직원도 이게 투자하고 이 코인이 북한에 상당히 도움을 주면 태국에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제 그 김의겸이가 옛날에 하면서 놓잖아요. 요게 안부수는 가장 걱정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오늘 제가 검찰에 또 2개를 알아보니까 조사하고 있는 게, 야, 이 안부수가 경기도 쌍방울 왜 경기도하고 쌍방울 가져간 기부금 37억을 주더라고. 경기도에서 준 돈도 상당해요. 어허. 이 기부금을 어디서 썼냐? 어. 누가 주냐? 이게 이재명이 결제 없이 경기도에서 기부금 몇십억 줍니까? 경기도에서 준 기부금의 사용처.
네. 요것도 이게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게 또 대전에 전재용 대전에 그 여자 기소됐잖아 선거법으로. 그때 50명이 불법 이재명 선거운동했죠. 대전에서 거기에 그 안부수가 연결돼 가지고 전재용이 기소하면 49명의 공소가 정지되거든요. 네. 그 선거법도 추가로 이게 수사한다. 그래요. 아주 이게 그 안부수 혐의가 엄청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뭐 마약과의 전쟁을 쓸데없이 하는 바람에 이태원 그 경비병력이 적게 배치돼서 참사가 났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김어준이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업적 음모론자다 하면서 김어준과 황운하를 직접 거명했습니다. 그러자 황운하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겁니까? 모욕으로. 모욕으로. 근데 황운하가요. 고발장을 이렇게 취하고 다시 했어요. 아, 그래요? 황운하가요. 예. 직업적인 음모론자다. 이랬더니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해가지고 공수처에다가 네. 공수처에 한동훈을 고소한다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공수처 법을 찾아본 거죠. 중앙일보에 기사가 난 거예요. 네. 이놈이 이게 얼마나 무식하게 날치게 해서 막 공수처 법도 몰라. 공수처에서는 그거 공수처 밀어붙인 자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예. 자기가 만들었잖아. 예. 근데 공수처 법에 수사 대상 해가지고 네.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피의 사실 공표 4개밖에 없어. 모욕과 명예훼손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황운하가 개망신. 야 진짜 이게 자기가 날치게 하다 보니까 법도 내용도 모르는 거야. 공수처는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황운하가 부랴부랴 공수처를 삭제하고 오늘 이게 서울지방청에 고소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자가 이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어준이도 뭐 참을 수 없는 뭐야 이게 김어준이가 이렇게 했더라고.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가가 방송했는데 네네. 정말 이게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하더라고. 이 털보가 너 이게 얼굴만 봐도 우리 국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을 느끼지. 아니 털보가 털이라도 이게 좀 잘 가꾸면 뭐 백성문 변호사도 수염 쫙 기르는데 멋있잖아. 백성문은 제 동생이. 아 그래요? 근데 이 털보가 털이라도 좀 잘 가꾸면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직접 만났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교통 가서 라디오 나갑니다. 털보 만났더니 와 외모가 진짜 지저분하고 기괴하게 완전히 생기가 쳐다볼 수가 없어. 가꿔야지 좀. 이 국민들이 너 외모만 봐도 이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이게 분노나 토할 것 같은 이게 역겨움을 느끼는데 이런 게 말하고 있는 두 명이 뭐 저는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국회에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한동훈 지지율 뜨고 윤석열 지지율 뜨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맞서서 음모론자와 싸워야 된다. 이래 봅니다. 김의겸이 그 폭로 있잖아요. 그 무슨 첼리스트인지 뭔지. 하여튼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서초서에서 제가 서초서가 우리 사무실 옆이잖아. 예. 알아봤더니 한 3-4번 지금 보냈대. 네. 소환장을. 네. 소환을 이렇게 문자로도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문자로 많이 합니다. 근데 출석해달라. 지금 이게 근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평소에는. 핸드폰이 거의 꺼져 있어요. 저도 네. 하루에 한두 번 해봅니다. 제가 번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서초서에서 바로 이제 그 체포영장만 하면 끝나죠. 체포해가지고 이제 그 최하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 위치를. 잡아가지고 너 이게 그 김현장하고 한동훈 윤석열 술 먹은 데가 어디니? 이러면 이게 저는 3분 내에 잡혀간다 봅니다. 3분? 울면서 아이고 이게 죄송한데 이게 일이 커질 줄 모르고 저는 이게 동가하는 남자가 자꾸 이게 어디 갔냐 연락도 안 되고 막 쪼대길래 그냥 알려 좀 그 하려고 그래서 이게 그냥 동거남한테 내가 거짓말 했는데 이걸 녹음해가 이렇게 제보할 줄 나 전혀 몰랐어요. 바로 이게 잡혀간다 봅니다. 그 장소가 없고 무엇보다 이게 결정적인 게 이세창이죠. 이세창. 이분이 알리바이를 입증해 버렸죠. 알리바이를. 네. 자기가 이제 그날 밤 11시 몇십 분에 다른 지역에 영등포에 있고 그 다음날 첫 통화도 그 지역에. 등촌동에. 예. 이 말은 이게 청담동 근처가 간 적이 없죠. 바로 이게 요즘 핸드폰 보면 위치가 쭉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청담동에 갔으면 한 번이라도 통화 내역이 있겠지. 그러다가 시간이 안 맞아. 왜냐하면 이게 김현장
한동훈이가 온 게 12시라고 해서 여자는 채아가 한동훈이가 12시에 오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은 1시에 왔다 있거든. 근데 이세창 씨가 11시 40 몇 분에 거기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이세창이가 접대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나 윤석열보다 먼저 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영등포에서 날라가 비행기 타고 날라가도 12시 전에 갈 수가 없잖아. 그래요. 전혀 안 맞는.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이제 진실이 드러나 버리고. 네.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그 첼리스트 채아 있잖아요. 거기에 그 올리는 거, 유튜브에 올리는 그 연주곡 있죠. 네네. 이게 다 가짜라는 게 밝혀졌죠. 우리가 보통 이게 립싱크를 하잖아. 그래요. 노래 틀고 자기는 이게 다른 사람이 연주한 걸 손가락만 연주하는 것처럼 그게 그걸 다 내린 상태입니다. 참.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예. 한동훈 장관 네네. 이번에 김어준, 황운하, 김의겸이 네. 때려잡잖아요. 음. 근데 제가 보기에 진짜 한동훈 장관의 의혹, 야, 이거는 이게 길이 남을 의혹입니다. 이거는 이게 꼭 소개해야 됩니다. 아하. 황운하, 김어준은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게 기자가 물은 거예요. 한동훈한테 10일 날. 네. 이거를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워딩 중요하니까 네. 이 공직자들이 이걸 좀 본받아야 돼요. 한동훈 장관이 뭐냐? 저질 음모론을 국민에게 던져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걸 보고도 진흙이 묻을까봐 몸살이는 것이 공직자의 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진흙탕에 뛰어들어가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짓을 막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진짜 품이다. 아하. 야, 저는 이게 장관들 좀 본받으세요. 아니, 저질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게 진흙탕이 튈까 싶어서 똥물이 튈까 싶어서 몸살이고 예의하며 조아리고 있다니까. 이런 거는 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싸우고 그렇잖아요. 폭로하고 그게 공직자의 진짜 품위가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야, 저는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허위 사실, 허위 정보로 공격했던 자들이 사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적으로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닌 건 아닌 거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아, 그럼요. 예.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음모 이런 걸 이게 하면 예.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거 있잖아. 그럼요. 이게 예. 공직자의 품이라는 거고. 네. 자, 이제 황운하가 공천은 뭐 잘못하다가 서울지방청이 하잖아. 하면요. 저는 이제 이거 한동훈 한동훈도 예. 맞고소하면 돼요. 황운하가 이제 그 한동훈이 보고 뭐 관종이 어쩌고 떠들었죠. 옛날에 나경원 비판하는 사람이 나경원 보고 이게 관종이랬거든. 그때 벌금 70만 원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관종. 이게 벌금 70만 원 이거는 판례입니다. 판례. 아하. 따라서 이제 그 한동훈도 황운하를 맞고소하면 황운하는 게 벌금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나오고 뭐 한동훈은 게 저는 당연히 무죄죠. 알겠습니다. 예. MBC 전용기 그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되겠어요. 이 문제가 사실 이제 이 좌파들이 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그 언론 중에 하나가 이 그 당사자 격이 돼가지고 아이 뭐 좀 그냥 살살해도 될 텐데 너무 각박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처음에 돌았고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혼란스럽고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정치인들부터 그랬으니까.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제 오늘 지금 연속으로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를 지금 제가 논평을 했는데요. 우리 서정읍 변호사의 판단도 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MBC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어제 아침에 그 YTN 네. 그다음에 그 오후에 연합뉴스 그다음에 TV조선 다 다뤘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YTN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다니까. 대통령실이 전부 이게 순방 가버렸잖아. 그래요. 그래서 없으니까 이게 대통령실 네. 입장을 제일 잘 이해하는 게 서정욱 변호사다. 대신 좀 나가라. 이래가 제가 여기 YTN 뭐 연합뉴스하고 TV조선은 원래 고정인데 네네. YTN까지 이제 이거 특집으로 아하. 제가 이제 이거 전화 인터뷰를 네. 했고요. 네네. 저는 일단 제 입장은요. 예. MBC가 막가파 완전히 그 왜곡 선동 조작 방송이다. 요거까지만 제하고 입장이 똑같으면 저는 우파로 봅니다. 아하. 요까지만. MBC가
정말 이게 그 왜곡 선동 편파 막장 방송이다. 요까지 저하고 이제 생각이 똑같으면 그다음 우파다. 아하.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까지를 태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는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저는 이게 우파로는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그 옆 패널로 노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저하고 제일 자주 술도 먹는 송국건 선배. 그거는 이제 기자니까 이해해요. 뭐 MBC가 나쁘다는 거 아니 공유하잖아.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얼마든지 법적으로 MBC를 죽이는 게 많이 있잖아. 언론 중재도 있고 민사 형사. 근데 굳이 비행기까지 안 태워야 되냐. 요까지는 생각을 좀 달리해도 저는 이게 우파로 봅니다. 그런 분이 많아요. 네. 뭐 송국건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뭐 많아요. 최병묵 도 여러 명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요. 저는 안 태우는 게 맞다 봐요. 저는 MBC가 나쁘다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전용기 그냥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의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 방송 있잖아. 예. 이런 자들까지 선의로 편의를 제공해 줄 이유가 없죠. 그래요. 지금 이게 자기들이 바이든 자막 조작부터 그다음에 그 경위를 설명해라는데 아직까지 아무 무시하고 설명도 없잖아요. 네. 반성도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그 논문 있잖아. 대역을 고지도 안 하고 대역을 써버리고. 그다음에 취재할 때 경찰을 사칭해서 처벌까지 됐잖아요. 네. 근데 아무 반성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게 매국 막장 방송의 기자까지 편의를 제공해서 태워줄 이유가 뭐 있냐? 저는 이게 당당하게 뭐 거부한 거는 당연한 조치다. 네. MBC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런 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잖아요. 대통령실이 발표를 한다고 대통령실이 생방송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 모르겠어. 뭐 대통령실이 유튜브를 지금 운영합니까? 안 할걸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실이 주장을 해도 그거는 어느 언론인가를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언론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고 거기에 더해서 동정 업종들 간에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게 있어요. 동업자 의식 같은 게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법적에도 어쩔 수 없고 예. 언론계도 그런 건데요. 예. 근데 여기서요. 고민정이라고 있잖아요. 아. 문재인의 그 숨결까지 느낀다는 문재인의 여자 고민정이가 네. 이 MBC 이제 그 안 태우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독재 정권 이렇게 공격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마다 나가서 야 고민정 한번 보자고 옛날에 김대중이가 이제 그때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중앙일보가 네. 노동당 규약 오버했어요. 중앙일보 기자 보고 이제 청와대 출입 금지를 내렸습니다. 이게 언론 탄압이죠. 그럼 이게 김대중이가 독재 정권이냐? 저 고민정한테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무현이가 이게 기자실을 완전 대몫을 다 받고 기자들 다 쫓겨냈잖아. 한 해 통합하면서.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노무현이가 독재 정권이냐? 더 심한 게 문재인이는 북한 갈 때 2018년 가을이죠. 북한 갈 때 조선일보 기자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북한에 요청도 안 했어요. 근데 탈북민 기자를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이가 독재 정권이냐? 근데 고민정,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게 바로 언론 탄압이야. 근데 이번에 비행기 안 태운 게 무슨 언론 탄압이야? 민항기 타고 가가지고 취재 잘하고 있잖아요. 비행기 놓친 거 저거 잘못이지. 가서 그렇잖아요. 그렇지. 자기들에게 자기 돈 어차피 돈은 다 똑같이 드는 거 아닙니까? 전용기가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 MBC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자기들이 하루 먼저 민항기를 타고 프놈펜을 갔다. 네. 그런데 프놈펜에서 발리 가는 민항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뭐 발리에서의 대통령 행사를 우리가 취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거 원천 봉쇄 당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 MBC가 이게 바보들인가? 이를테면 진짜 이거를 민항기를 이용해서라도 대통령 행사가 중요하니까 취재하고 싶었다면 한국에서 발리 가는 비행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프놈펜 가는 팀 따로, 발리 가는 팀 따로 만들어 갖고 두 팀 보냈으면 돼. 이 바보들인가? 왜 이런 계산이 안 되지?
뭐 제가 보기에 뭐 바보일 가능성이 많고 바보가 하면 이게 또 뭐 비용이나 숫자 기자들 숫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취재에 관심이 있겠어요? 가면 이게 윤석열이가 뭐 또 김건희 씨가 실수하는 거 없나? 요거만 이게 보겠죠. 네. 저는 이제 이런 가짜 뉴스요. 네, 네. 왜 이게 심각하냐면 예. 그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네. 우리 옛날에 전부 돈이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금의 함량이 적은 게 악화잖아, 나쁜 돈. 네. 근데 악화가 판치면 진짜 좋은 금들은 안 쓰죠. 그래서 이제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가짜 뉴스가 판치면요, 진짜 뉴스들에게 오히려 위축되고 축소되고 피해를 봅니다. 가짜 뉴스를 이렇게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이게 유튜브도요. 유튜브도 이게 더 탐사라든지 이런 게 가짜 뉴스가 판치버리면 우리 고성구 TV처럼 정론 방송이 피해를 봐요. 가짜 뉴스가 판치면 유튜브가 독립금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저는 MBC 같은 이렇게 가짜 뉴스 제작소 있잖아. 예. 또는 이게 TBS 김어준 이런 가짜 뉴스 또는 이제 그 뭐 KBS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도부. 네. 그 다음에 그 YTN 심하죠. 이런 게 가짜 뉴스 공장 이런 게 언론사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게 건전한 언론 풍토가 조성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참, 그 전에 이 MBC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진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언론인들은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동업자 의식 같은 게 조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워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인은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에 이 MBC를 그 전용기의 탑승을 배제했다는 걸 듣는 순간 MBC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자유파에 대해서 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또 다른 언론들은 어떻게 해왔는지를 딱 떠올리면 이건 그야말로 전쟁이다. 이건 좌파와의 전쟁이지 정부가 언론 탄압하는 게 아니다. 사안의 본질과 성격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뭐 정치 지도자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치하는 자들이 이거 이래도 되나? 뭔가 좀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냥 말로 잘 해결하지. 아니 이런 따위의 주장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 못 차린 자들이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그 요즘 이게 그 홍카 콜라 있잖아. 예. 야 이게 옛날에는 콜라가 따가지고 이게 꼭 미리 따는 콜라처럼 좀 많이 김이 많이 빠져가지고 맹물처럼 보이더니 요즘 이게 그 홍카 콜라가 예. 한 번씩 이게 콜라다운 예. 면모를 한 번씩 보입니다. 예. 이번에 그 취재 거부의 자유하면서 김건식 선배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이게 선배라고 하면 욕 먹어요. 무슨 근데 선배인지 모르겠는데. 뭐 대학도 선배고 방송도 그렇지만 결국은 2년 동안 봐줬더니 이런 것 좀 걸러내야 된다. 이번에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요즘 여기 그 홍카콜라가요. 예. 콜라 맛을 좀 찾아가는 좀 이게 관심 있게, 왜냐하면 이게 그 홍카콜라하고 좀 비교되는 게 또 오시안시장 아닙니까? 아하, 예. 요즘 이게 단호한 맛을 좀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이 문제를 너무 피상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좌파의 대표가 MBC, YTN, 예. 그다음에 교통방송, 뭐 KBS 이쪽 맞잖아요. 이거는 이게 체제 전쟁인데 네. 이걸 너무 이게 언론이 온정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는 이거는 잘못됐다 시각이 저도 그래 봅니다. 그래요. 예. 자, 풍산계 얘기로 갑시다. 이번 주에 내내 개방송을 올 마무리 이제 좀 종합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합시다. 제가 여기 모든 걸 이제 법적으로 다 찾아봤거든요. 예. 그래요. 예. 일단 이게 그 풍산계에서요. 명백하게 두 개 거짓말하고 두 개 불법을 지적하고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문재인이가 이제 그 명백하게 불법을 한 거 두 개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 거짓말 사기친 거 있잖아. 요거는 이제 그 언급해야 되는데 불법을 한 거는요. 네. 개를 이렇게 등록 안 한 거는 불법입니다. 등록을 안 했어요? 예. 문재인이가 이제 그 두 마리만 등록했어요. 자기가 이제 키우던 마루하고 토리 있잖아. 두 마리만 이게 등록했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양보해도 다운이 있잖아. 북한에서 준 개 두 마리가 새끼를 낳죠. 새끼. 예. 새끼는 안 돌려주잖아. 그러면 이게 새끼는 등록해야 돼.
아, 그렇구나. 왜 2달이 넘으면 등록해야 돼. 안 하면 이게 100만 원의 과태료인데 보통 60만 원 때려. 아하. 이게 벌금입니다. 등록을 2마리만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원래 키우던. 그렇지. 이 반려견을 키울 때 이게 우리 식구라고 하는 것을 등록을 해놔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2014년부터 등록제가 됐고 지금 이게 한 37, 8% 등록하고 있거든요. 등록 안 하면 이게 과태료를 때립니다. 아하. 그래. 근데 이 문재인이라는 자가 얼마나 나쁘냐면 지가 키우는 개 2마리는 등록을 했다니까. 근데 북한에서 준 개야. 그거야 또 이게 기록물이니까 뭐 반환한다고 해가 등록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원래는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새끼는 돌려주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문재인이 콩지 팥쥐 할 때 이게 콩지 엄마보다 더 나쁜 놈이다. 왜냐면 이게 팥쥐만 편애하고 콩지를 완전히 개모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구박하잖아. 아니 북한에서 준 개는 구박하고 지 개 2마리만 등록해놨다니까. 이게 불법이다 첫째. 예, 그래. 그거는 팩트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법률상으로요. 예. 법률상으로 이제 그 개를 선물 받는데 개가 새끼를 낳잖아. 이 새끼를 우리가 과실이라고 합니다. 법에. 개는 법률에 보면 물건으로 봐요. 아하. 사람이 아니에요. 법상으로는. 그렇지. 근데 문재인은 사람이라고 잡겠죠. 근데 물건인데 물건에 이제 그 개 2마리는 요거는 이게 원물 원래 준 물건이죠. 아하. 원물. 원물에서 이게 그 가지치가 새끼가 노잖아. 요거는 이게 과실이랍니다. 아하.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그게 감이 과실이야. 천년 과실. 자, 그러면 이게 소유꾼이 원물을 가진 사람이 과실도 소유권을 가져요. 이 말은 이게 개 2마리가 기록물이면 그 새끼도 국가 겁니다. 기록물이다 이거지. 근데 그래서 그 협약서 있잖아. 협약서에도 이게 위탁한다 할 때 3마리가 돼 있어. 3마리가 위탁되는 거지. 2마리만 근데 아니고. 문재인 너 왜 2마리만 돌려줘? 한 마리 왜 안 돌려주냐 말이야. 너 한 마리 그 횡령 국가 기록물 왜 안 돌려주느냐고. 3마리가 국가 건데. 야, 범죄를 저질렀네 이것들이. 아니 이거는 국가 물건을 횡령한 거죠. 그러네. 반환 거부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마리가 협약서 있고 그는 소유가 새끼는 그 부모 소유권 따라간다니까. 그러네. 이거 두 가지는 명백하게 불법을 전제하고. 네. 첫째.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가짜. 어. 문재인이는 자꾸 이게 뭐 개를 갖다가 자기가 키울 근거가 없어가지고 돌려준다. 지금이라도 이게 근거를 만들어주면 키운다잖아. 근데 문재인 너 법을 국민 사기인데 그만 치라고. 우리 시행령이 이미 개정이 돼가지고 기록물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하. 이게 시행령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글쎄, 올해 초에 그렇게 해놨다 그러더만.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 야, 문재인 너도 기관 아니냐? 기관.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상의 기관이고 우리 검사들 있죠. 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법률상의 행정관청 기관입니다. 아하. 검사도 기관이에요. 국회의원도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기관입니다. 이게는 이 말은 게 얼마든지 기록물을 문재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있죠. 이미 다만 위탁할 때 돈을 주는 규정 그게 없어가 그거 만들려 하다가 그건 직원들끼리 협약서로 그걸 하려고 그렇죠. 하다가 처리가 그거 잘 안 된 시행령 거지. 돈 주는 거 만들려 하다가 이게 돈 안 주니까 돌려준 거 아닙니까? 예. 너 돈 때문에 맞잖아. 그렇지. 이걸 진성주의가 국회에서 막 큰 소리 치고 하더라고. 뭐 돈 때문에 그러냐고. 돈 때문에 맞지. 돈 때문에 맞지. 그러면 이게 그 비서실장이 한동훈이 그때문에 딱 받아칠 텐데 그 비서실장 그 이름 뭡니까? 김대기. 그러니까 그냥 막 쩔쩔매더라고 진성주의한테. 예. 돈 때문에 맞잖아. 한동훈 그때문에 딱 그렇게 받치네. 잠깐만. 아니 그런 답변 그런 질문이 나올 거가 예상이 다 뻔히 되잖아요. 아니 좀 법 좀 들여다보고 아니면 지가 못하면 그 비서들이나 행정관 시켜가지고 정리라도 좀 받아가지고 가지. 그거 왜 그렇게 어버버버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네. 위탁에 근거가 없다는 거. 예. 이거는 명백하게 가짜고요. 예. 돈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을 가지고요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뭐냐면 이게 너 문재인 변호사니까 법원 가봐. 법원 가면 이게 이혼 법원에 가면 요즘 이게 양육비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 딱 이게 표에 붙여놨어 법원에. 너 월소득이 300이야? 그러면 이게 50만 원 줘. 너 월소득 300에서 500? 그러면 이게 양육비 1인당 80이야. 500 넘는 의사다. 그럼 너 한 100만 원 줘. 120 줘. 근데
사람도요. 사람도 이게 양육비 5, 60이에요. 근데 개 두 마리가 250이야? 양육비가? 야, 사람보다 개가 더 비싸, 양육비가. 아니 개 3마리. 아니 한 마리 지금 원래 키우니까. 그 협약서에는 3마리로 그러니까. 돼 있어. 그래도 이게 250이면 80이면 사람보다 중산층 사람보다 많잖아, 양육비. 이혼 재판 가면 이게 사람 양육비도 250 안 돼요. 어허. 너 이게 200만 원이 그중에 관리비지. 너 200만 원 너 문다에 주려고 했지. 제가 보기엔 너 문다에 너 200만 원 개 사육비 누구 줄 거냐고. 집에 들고 있는 게 문다인데. 문다에 보고 너 개 돌보고 200만 원씩 매달 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저는 이게 이런 거짓말 있잖아요. 어허. 하나만 더 하면 어제 놓잖아. 이 개를 달력에 완전히 모델로 썼더라고. 그렇지. 예. 아니 너 개를 갖다가 이게 옛날에 그 제가 어제 토사구팽 이야기하면서 개를 얼마나 이용해 묻냐고. 정치 쇼에 이용해 묻고 그다음에 달력에 모델해가 달력 팔아먹은 게 얼마냐고. 그래갖고 이게 돈 안 주니까 개를 헌시자처럼 버려버려. 그게 문재인의 본 모습이에요. 자기가 이게 평소에는 뭐 어쩌고 저 동물 애호론자처럼 이렇게 떠들잖아. 근데 개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해 먹고 완전히 그 평식에 버려버리는 예. 이게 문재인의 본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 개가 지금 건강검진 받고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안 키우려고 그러더라고. 개가 근데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아픈 데가 너무 많아. 그래. 아픈 게 보니까 산책 안 시켜주고 그다음에 영양실조도 있더라고. 아하. 너 이게 문재인이 개를 콩지 엄마처럼 팥쥐 엄마처럼 이게 학대한 거 아니냐고. 내가 동물 학대한 거 아니냐고. 왜 산책도 안 시키고 그렇게 영양실조가 걸리게 이랬더니 그 윤정호 앵커가 그것 좀 막 수위를 또 막 그냥 또 물을 타더라고 앵커가. 저는 이번에 문재인의 모든 인성 본성이 드러났다. 예. 이래 봅니다. 아니 뭐 저는 사실 그 너무 늦지 않게 그 영양실조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진짜 그 비명에 횡사할 뻔한 우리 저 풍산개들한테는 진짜 다행이다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참혹하게 죽을 일은 없어졌잖아. 응? 그리고 그냥 제가 그런 마음으로 봐서 그런지 그 경북대 수의과 병원에서 이제 그 산책을 시킬 때 그 풍산이 2마리가 그렇게 그 행복해 보이더라고 얼굴들이. 얼마나 이게 문재인가 뻥치냐면 옛날에 그 예. 타겟미라고 있잖아 쇼. 예. 타겟미가 이게 뭐 문재인은 이게 개 사료값도 자비로 부담합니다 이랬잖아. 너 타겟민 한 번이라도 이게 개 사료 산 거 영수증 주면 내가 사과한다. 진짜 한 번이라도 이게 너 개 사료값을 샀던 사비로 영수증 하나만 이게 내한테 보여주면 전부 이게 청와대 예산으로 저거게 토리 마루 저거 문재인이 원래 개 있잖아. 전부 이게 청와대 예산으로 했지. 아니 그 부인이 옷을 그렇게 활동비로 사 입은데 개값을 지게 냈겠어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그 문재인의 행동을 보면서 역시 이게 개만도 못한 X다. 개만도 그래. 못한 X다. 이게 결론. 근데 이거 김정은이가 준 거 아니에요? 네. 김정은이가 줄 때 뭔가 얘기를 하고 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김정은이가 문재인이한테 개를 주면서 나로 알고 섬겨라. 그렇게 줬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이 개를 나로 알고 섬겨라. 그러니까 그 어디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거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받아갖고 와서 속을 끙끙 앓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같아요. 그런 응? 자기가 이게 나라에서 받는 돈이 현직대 90%면 1,400~500만 원 됩니다. 세금도 없이. 그런데 그걸 그런 개를 이렇게 돈 안 준다고 헌시자 버리버리는 이게 원래 문재인의 본 모습이죠. 아이고 참. 네. 자, 서정호 변호사와 함께 좀 심각한 문제지만 하도 이 짜파들이 하는 짓들이 어이가 없어서 자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런 사안들이라서 저도 좀 웃으면서 진행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서정호 변호사와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